자, 공개방송 되게 오랜만이에요. 우리가 좀 연휴가 있었어가지고, 제 월요일날, 제 채널 방송을 안 했고, 지난주 금요일도, 제 채널이 아니고, 토마토TV 채널에서 진행을 좀 했기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특히나, 성장주들, 라인에서의 퍼포먼스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위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게요.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오늘 시장 이렇게 끝났어요. 자, 상승하락 종목수 보더라도 좀 특별한 점이 있죠. 아, 시장이 확산세가 끝났나? 왜 이렇게 내려가는 애들이 많지? 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하락 종목수가 한 2,000개 되고 상승 종목수가 500개 좀 안 되는데 한 500개라고 보더라도 압도적 하락 우위가 오늘 나왔죠.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이제 지수 간의 간극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코스피는 장 출발하자마자 사이드카 걸렸습니다. 자, 매도 사이드카. 어디서 걸렸는지는 우리가 알죠. 이거 사실 이제 코스피의 개별주들이 약했다 이런 측면들보다도 전자닉스, S7 얘네가 좀 많이 약했습니다. 장 초반에. 그래서 얘네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사이드카 시작부터 걸렸고, 코스닥은 사실 장중에 괜찮았어요. 오히려 밀려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주는 모습들이 있었으나 유지는 못했고, 장 후반부에 조금 밀리면서 이제 음봉 마감 정도 특징이었죠. 자, 근데 코스닥은 섹터가 좀 다각화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네, 소부장, 그렇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애들, 로봇, 이런 애들. 여러분 장중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안에서 순환매 엄청 돕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로 순환매가 도는데, 사실 오늘자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도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지금 코스닥이 600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850대까지 갔다가 소폭 밀리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의 대장이 지금 어딘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괜찮다, 경고했다라는 거를 오늘 시장에서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좀 변동성이 컸던 형태들이 눈에 띄는 건데, 사실 이 변동성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코스피 지수에서 전자닉스 비중이 워낙 크고 거기에 파생된 S7 애들이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쪽에 밀리면 그냥 지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확인하는 것과 지수의 분위기를 확인하는 게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는 최근 증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알고 또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저 갈게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물론 지금 아래 꼬리 엄청 달고 있는 거는 제가 이따 짚겠습니다만, 이게 장 마무리 되고 나서 하이닉스의 40조 주주환원이 나와가지고 이게 좀 올라오고 있는 거라 이건 제가 이따가 짚는 걸로 하고요. 장중에 얘네가 엄청 약했는데 장 초반부터 왜 그럼 얘네가 약했는가? 사실 글로벌부터 짚고 가야 됩니다. 전일 미국장입니다. 사실 그냥 시작부터 엄청 약했죠.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뭐 다우존스가 나름 좀 선방했다 정도 볼 수 있는데 왜 약했냐? 이게 눈에 딱 보이죠? 테크 반도체, 네, 장비단. 실제로 이제 AI 유니버스로 볼 수 있는 인프라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이 대거 밀렸습니다. 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9%예요. 그러니까 엄청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서 약하구나 알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논리 구조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증시를 보면 밀릴 때 무슨 이유가 붙는데 이유가 막 변변치 않은 경우 있죠. 저는 사실 지금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있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증시가 전반적으로 말랐냐? 다 안 좋냐?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 이 금융주들은 신고가 트라이하고 일부 조금 쉬고 있고요. 나름 견고한 형태들이 있고, 바이오는 신고가 뚫었습니다. 다시 뚫었어요. 이따 짚을 거고, 자, 에너지 괜찮고요. 소비재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 미국장에서 변동이 지금 반도체 내에서 워낙 크게 잡혀가지고 중점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땐요, 그냥 A가 좀 쉬고 좀 밀리면 B가 괜찮고, B가 좀 쉰다 싶으면 C가 괜찮고, 이런 구조가 이게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특징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리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논리 구조 뭐가 중요하냐? 하나씩 볼게요. 일단 지금 안 끝났어요. 뭐가?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근데 요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러분, 미국이랑 이란이랑 MOU, 이제 평화 MOU 체결을 했죠. 이게 60일간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제 끝났어요. 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아니, 60일간 이제 협상을 위한 MOU 체결을 했는데 미국이 이란 폭격했어요, 안 했어요? 중간에 60일 동안 했습니다. 사실 거의 2주 넘게 했어요. 사실상 이 MOU 체결이 이를 토대로 절대로 공격하면 안 되고 이런 요소들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60일간 유지되다 끝났다고 하지만 그 전부터 끝나 있었다. 예, 그 전부터 이미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MOU의 효력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징성은 있죠. 60일간 지속인데 이게 전일 끝났기 때문에 이거 연장할 거야? 아니면 야, 다시 전쟁으로 돌입될 거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 코멘트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립국들, 중재국이라고 볼게요. 중재국, 중립국이 아니라 뭐 카타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다수의 국가들 있죠. 뭐 중국도 포함되고 유럽도 포함되고 많습니다. 여기서는 야, 이거 조만간 끝날 것 같아. 이거 MOU 연장하고 다시 협상 돌입될 것 같아.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적대적 발언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악관빨에서는 또 의견들이 갈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뉴스 플로우를 접하시면 헷갈리실 거예요. 끝나는 거야? 만다는 거야? 제가 말이 많을 때 뭐라고 했죠? 아, 협상하고 있구나. 말이 많을 땐 뭐다? 협상하고 있구나. 말이 없고 공격할 땐 어때요? 그때는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공격은 멈추고 말은 많아진 상태. 중간에 이제 오만이랑 이란이랑 협상을 진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만을 좀 직격하는 코멘트들도 했는데, 그런 거 대체적으로 소모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 유가 어떻게 반응하는데가 중요하잖아요. 실제로는 큰 반응도가 없습니다. 많이 자극적인 코멘트가 미국과 이란 간에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큰 변동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전문가님, 그럼 전쟁 안 끝난 거 알겠는데 이거 그럼 반도체 왜 이래요? 제가 논리 구조가 좀 중요하다 그랬죠. 사실 이쪽은 변동성이 많이 튀고 변동성 많이 튄다라는 게 위아래 다 열린다는 소리잖아요. 급등 급락이 반복된다는 소리잖아요. 사실 급등에 있어서 그럼 급락에 들어갈 때의 명분들, 속된 말로 하면 핑계입니다. 핑계가 필요한데 뭐가 등장하고 있냐? 이겁니다. 장기채. 네. 장기채 가격의 상승. 이로 인해서 AI 버블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AI 버블론으로 인해서 이제 증시는 하방이 열릴 거라는 이제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참 끝도 없어요, 그렇죠? 이 노이즈들이. 근데 이거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 장기채를 일부러 연 단위로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신고가 뚫어가지고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게 일본 10년물이랑 미국 30년물이에요. 이거 두 개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차트 보면 많이 올라갔어요. 이걸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왜 이거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다, 핑계다 라고 보냐면, 이거 일본 10년물이요. 지난 코로나 때부터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여기서도는 별 얘기가 없다가 조정이 나올 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중간에 좀 전환점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채권 가지고 막 길게 설명할 거는 아니고 전환점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게 리스크다로 가는 것들은 저는 오히려 너무 제한적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장기채 올라가는 거에서 지금 단기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기채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오로지 장기채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증시가 문제요 라는 얘기로 가는데, 뒤집어서 봅시다. 제가 단기채 가져왔어요. 미국 2년. 뭐 단기도 아니고 장기도 아니죠. 10년물 봅시다. 10년물. 자, 2년 어때요?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1단위거든요. 왜냐면 연단위로 볼 필요도 없어요. 어제 변동이 크기 때문에 지금 고가 찍고 빠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빠지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이 이유들은 뭐였냐? 매크로였습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설명하고 있는, 자, 고용 열고 봤더니 둔화인데? 물가 열고 봤더니 둔화인데? 그 이후로 단기채는 밀리고 있어요. 결국 연준의 이제 금리 결정이
9월에도 또 진행이 될 텐데, 연준에서는 지금 동결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CME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동결 가능성이 현재 65% 정도 됩니다. 일전에는 인상 가능성이 훨씬 높았어요. 인상 가능성이 막 70%까지 올라오고 그랬는데 동결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갔죠. 자, 그리고 지금 전망에 따라 조금 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주요 월가 코멘트는 내년부터는 다시 인하입니다. 내년부터는 인하할 것 같은데? 이러면 시장 스탠스는 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매크로 열고 보니까 이거 인상은 아닌 것 같다가 중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저는 이 채권 관련 노이즈들도, 장기채들도 이 전쟁 끝나고 특히나 이 이상수급, 단기채랑 맞물려 떨어지지 않는 이 이상수급들이 전쟁 끝나는 과정에서 같이 분기점화 되지 않을까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이게 엄청난 리스크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증시가 나타나는 이 변동성 속에서 원인을 찾는 과정, 그리고 핑계에 불과하다로 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단기채가 대표적인 예시였고, 단기채가 하방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쉽게 보면 이 금리 결정이 어디로 방향 잡힐지에 대한 스탠스를 시장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되니까요.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 전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좀 체크하고 갑시다. 자, 뭐가 있냐? 자, 지금 베센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일본의 환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쵸? 개입을 토대로 달러 엔이 급락했습니다. 참고로 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그러니까 미국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같이 급락하고 있어요. 참고로 정말 오랜만에 1,400원 깨졌습니다. 원화는 1,300원대 진입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그럼 어디 방향성을 띌까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단기 급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저 만약에 이 원화 강세로 가는 구조로 가면은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것들은 궁금하잖아요. 사실 이건 정답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여러분들 일단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단기채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증시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논리 구조가 안 맞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AI 버블론이 왜 있어요? 얘네가 이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는데, 인프라 투자를 지금 빚내서 하고 있죠? 현금은 거의 끝나가니까.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를 띠면은 AI는 리스크화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논리 구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많이 봤죠? 네. 금리 올라가면 문제된다는 업종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앞으로의 기술을 가지고 기대 이익을 주가로 땡겨오는 대표적인 성장 산업입니다. 비슷한 게 뭐 로봇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이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이오예요. 자, 그러면 장기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단기채가 어찌 되든 말든, 야, 이거 앞으로 금리 인상할 거니까 바이오도 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쵸? 그것 때문에 제가 막 가져온 건데, 자, 단기채도, 단기채 어디 갔냐? 여기 있죠? 단기채 밀리는 과정. 장기채는 올라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바이오테크 어떤지 볼게요. 자, 참고로 이게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빅파마들 들어있고 규모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지수예요. 신고가 뚫었습니다. 전일 기준 신고가 뚫었어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헬스케어가. 자, 오케이. 아니, 전문가님, 헬스케어는 돈 잘 벌잖아요. 돈 잘 버니까 이게 문제 아닐까요? 왜요? 돈 못 버는 바이오테크, 국내는 돈 못 버는 바이오테크들이 많은데 나스닥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가져왔죠. 나스닥 바이오테크입니다. 나스닥 바이오테크도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장기채 금리로 증시에 영향도를 줄 거였으면 AI 버블이 아니고 성장주의 대표적인 바이오 섹터가 먼저 밀려야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신고가 뚫고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국내도 유사한 흐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장중에는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표적인 종목들이 밀렸습니다만, 오히려 국내에서는 코스닥이, 물론 국내 좀 특별합니다.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워낙 많이 밀려 있었고,
특히나 S7 제외 기업들이 워낙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좀 특이 수급이다의 형태들은 간주하고 있는데, 글로벌에서 바이오 강한 모습 띄고 반도체 밀리니까 반도체 밀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저가 잡고 올라가는 것들이 특징이고, 얘네만 올라간 게 아니죠. 실제로 지금 바이오는 코스닥이 퍼포먼스 낼 때 사실상 대장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요. 좀 작은 애들 보면 프로티나 같은 애들도 꾸준히 추세 타고 있죠. 오늘은 이제 펩트론 같은 기업들이 좀 밀리려다가 살아난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좀 작은 애들 보면 G2G 바이오 같은 애들도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고스코텍 같은 기업들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내에서 요 이슈를 토대로 해서 나오는 노이즈들이 국내 증시에는 사실 직접 영향이 이제 가장 큰 업종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반응도가 나오느냐를 가지고 얘네들 그럼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증시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전반 하락이 발생해도 성장 업종들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눈에 띄는 것만 종목을 가져온 거지, 사실 바이오 섹터 내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굉장히 견고해요. 막 거래 대금이 많이 잡히냐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재료가 많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많이 내려가서 올라가는 과정이 있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노이즈들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바이오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옥석 가리기까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이오에서 중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옥석 가리기가 일부씩 나오고 있는데 계속 자기 갈 길 가고 있습니다. 증시가 밀리든 오르든 상관없이 말이죠. 요 점은 우리가 꼽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환율 가지고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원화가 그러면 강세로 간다라는 건데, 이게 추세로 작동한다라면 증시는 앞으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제가 정답지가 있다고 했죠. 이미 원화 강세에서 증시 강세를 보여줬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2003년에서 2007년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중국 관련된 종목들 엄청 좋았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 건설 경기 좋다 보니까 철강부터 시작해서 화학주들 좋았고요. 자, 그리고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니까 소비주들, 화장품 같은 종목들, 음식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때 어땠어요? 원화 가치가 급등했을 때입니다. 자, 오케이. 그럼 그때 한 번 가지고 일반화를 할 수 없죠. 2009년에서 11년 물론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는 원화 가치 급등입니다. 금융위기 때 1,500원 찍었다가 원화 가치가 강해지고 나서 지수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죠. 팬데믹 때도 유사합니다. 팬데믹 때 급락할 때 원화 가치가 되게 높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원화 가치가 되게 밑에 있었잖아요. 달러 가치가 높고. 이게 맞춰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강했었죠. 사실 지금 원화도 우리가 뭐 코로나 팬데믹이나 금융위기를 논하면 안 되죠, 전문가님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원화 차트 보잖아요? 금융위기 맞습니다. 여기 1,550원이에요. 여기 있었어요, 원화가. 그쵸? 근데 이게 단기간에 이제 쭉 빠지면서 원화 강세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좀 정상분주로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게 추세 작동하게 되면 증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원화가 앞으로도 강세라는 걸 점친다라면은 환차익을 계산하고, 특히나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들이 아주 여유롭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환에 대한 손실을 감안하고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면 환에 대한 이점까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일단 틀은 요 정도 매크로라든지 잡고 가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에서 좀 중요했던 것들을 하나씩 짚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을 옹호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백악관발 이야기입니다. 11월에 중국에서 에이펙을 하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과의 만남이 추진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닌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트루스 소셜이 있죠.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북한 우리랑 친구다, 이런 코멘트, 직접적인 코멘트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군사작전, 또 군사훈련, 한미 연합훈련들 있잖아요. 여기에 범주를 낮춰야 된다. 왜?
북한 자극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점이 깊은 내용이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치 스탠스를 띄었던 것들을 감안하고 보면은 갑자기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증시 반응도를 보게 되면 사실 어제 오늘은 우리 증시는 좀 쉬어가는 국면이었어요. 그동안 뭐 코스닥이라든지 개별주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난주 후반부에는 코스피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국면이었는데, 그 공백을 누가 채웠냐? 대북주가 채웁니다. 뭐 조비 같은 기업들 오늘 갑자기 강했죠. 뭐 아난티, 사실 첫날 이제 대장 역할은 코데스 컴바인이 했습니다. 물론 뭐 좋은 사람들 이런 기업도 있는데 걔네들 다 관리 종목이라 관리 종목 빼고 일단 그나마 정상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테마주들 요 정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사실 여기다가 막 우리가 비중 넣어가지고 거래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뭐 단기 트레이딩 타점 정도 잡을 수 있다. 근데 물론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특이 수급들이 이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뭐 체크해 볼 만하다. 사실 거래를 한다는 건 비중 낮춰가지고 뭐 조금만 할 수 있다 정도? 눌림목에서 뭐 그 정도는 감안하고 볼만하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 거래 대금이 지난 이제 5월 6월 그것도 아니에요. 그전 3월 4월 5월 6월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지금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사실 대북주가 거래가 아난티 같은 경우 한 2,500억씩 잡힙니다. 쉽게 보면은 지금 개별주들 거래가 안 잡히는데 이 대북주가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 상대적으로 파이가 꽤나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포인트는 뭐 작은 비중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큰 비중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체크하고 볼 필요가 있겠다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반도체가 지금 얘기가 진짜 많죠. 온 세상이 반도체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이제 국내 뭐 어떤 경제 방송을 봐도, 경제 관련 유튜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사요, 하이닉스 사요만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외의 섹터는 좀 조용한 면이 강한데, 사실 저희는 이제 주력으로 이쪽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가격 다운이 너무 됐을 때는 제가 사도 된다라는 코멘트는 했지만, 그 범주가 하이닉스 기준 여기밖에 안 됩니다. 여기. 이거는 아니에요. 얘는 넥스트에서 가격이 튄 거고, 이 범주만 제가 매수해도 되겠다 정도로 말씀드렸지, 그 이외 가격에서는 코멘트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최근 이제 반도체의 반등, 반등을 야기했던 재료들은 실적이 좋네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적 좋은 거 다 알고 있죠. 샌디스크, 마이크론 다 주주환원 책이었어요. 주주들한테 어떻게 득되게 할 거야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남은 돈 다 환원할 거야로 가니까 폭등을 하기도 했죠. 그때 국내 반도체도 같이 반등을 했는데, 자, 오늘자로 좀 중요했던 게 장 마무리되고 나서 공시가 올라온 하이닉스의 소각 결정입니다. 사실 뭐 일단 첫 발이니까 라고 보지만 지금 40조가 나왔어요. 40조. 일단 국내 증시 기준으로는 사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이제 맨날 빅테크 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 봤을 때, 야, 버는 돈에 비해서 이 정도는 좀 약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응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 제가 차트 잠깐 띄워놨습니다만, 반등이 넥스트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이게 사실 장 끝나자마자 나온 공시여가지고 양전했습니다.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요 마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가격대에는 전 살 자리는 없다고 봅니다. 단기 트레이딩 할 거 아니면 뭐 오늘 사서 내일 팔겠다, 뭐 오늘 아침에 사가지고 오후에 팔겠다. 근데 사실 그런 거 할 거면 다른 쪽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물론 지금 거래대금 우선도를 보면은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말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 볼 게 없다 하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감안하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전 위에 상방 트라이가 들어가면 매도 조율할 것 같습니다. 매도 조율. 제가 사실 저희도 제가 사도 좋아요라고 회원방에서 코멘트를 드렸다 보니까 장중에 코멘트를 날리는데, 어제자 있죠? 어제 오전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양봉이었어요. 하이닉스 이렇게 양봉이었죠. 이때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 롱뷰를 쭉 이어가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매수해놓고, 단기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제가 다 변동성에서 그냥 팔라고 얘기 드렸고요. 플로우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일전에는 이렇게 위로 가격 얘기 드리긴 좀 제한적이지만 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변동에서 상방으로 갈 때 분할로 좀 쳐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네. 아예 이렇게 가격 매력을 주는 게 아니면 매수하기도 제한적이고요. 자, 왜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순환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 지수랑은 별개로 이미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섹터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저가 대비해서 이미 막 80%씩 올라간 애들, 더블 스코어 난 애들 허다하죠. 뭐 이슈도 없고 붙는 애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전자 닉스 제외하고도 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거든요. 중형주, 소형주 단에서 내러티브가 좀 작동할 수 있고, 또 펀더멘탈 튼실한 기업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적 얘기하면 코스피로 하는 게 가장 신뢰도 높으니까. 여러분들 코스피에서 전자, 닉스, 추정이익 비중 제일 높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제외해 볼게요. 제외하고 나머지 추정이익은 어떨까요? 네, 12개월 땡겨 오겠습니다. 지금 10배 나와요. 10배. 오늘 가격으로 해서. 이거는 너무 싸요. 전자 닉스 지금 사서 2배 먹기? 글쎄요. 근데 지금 앞으로 현재 포지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배, 3배 시세 나올 수 있는 애들 꽤 많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시장의 중심이 전자닉스로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일부 타겟한 건 있긴 한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시장이 이미 전환하고 있고 전환되는 과정에 이미 싼 애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옥석 가리기도 일부씩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전 좋아 보입니다. 전자닉스 좋은 거 알고 또 그걸 감안해서 주가 많이 올라간 것도 맞고, 보면은 주주환원 한다고 또 일부 반등하고 또 반등했다가 또 낙폭 나오고 반복적일 게 좀 눈에 보이는데, 이 지점을 뭐 트레이딩으로 활용하는 거는 뭐 제가 하는 것처럼 뭐 괜찮다. 근데 이쪽에다가 이제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저는 그 시절은 좀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그 이외의 애들이 거래하기에 들고 가기에 더 매력적인 국면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요 정도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섹터에 대한 뷰나 이런 것들을 토마토 공개방송 토대로 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제가 얘기했던 섹터들이 시장 대비해서 훨씬 세죠? 이거 뒤집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락 종목수 몇 개예요? 하락 종목수 2000개예요. 2000개가 내려가는데, 이 시장이 내려가는 어제 오늘의 조정권역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센 애들 있죠. 거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 주인공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 옥석 가리기가 또 하나의 힌트 국면이 되고 있는 것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였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나서 과열권 회수가 일부 되는, 근데 여기서 일부 된다고 해서 반등 끝났냐는 전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기회로 잡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지수 롱뷰는 지금은 당연히 이어가야겠죠. 그 안에서 뭘 들고 갈 거냐만 신경 쓰면 되는,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얘기 지난주에 많이 드렸으니까 조금 빼고 시장 얘기 위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금요일날 공개 방송에서 또 현재 시장에서 노이즈화가 되고 있는 것들, 또 조금 어려워가지고 쉽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것들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 또 설명드릴 테니까 금요일 공방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회원분들은 내일 오전 회원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